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특히 자신에게 어떻게 상냥한 그런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오늘은요, 서포터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인데요. 오늘 들어가기 전에 또 오늘 또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이런 정서리를 한번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리프 워크를 좀 배웠어요. 항상 우리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앨리스의 ABC 감정 이론에 의하면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내 감정에 의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빌리프 워크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어요. 특히 이제 이 빌리프 워크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즉 불안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두려움, 막 공포감, 절망감 같은 것이 막 자책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때가 바로 찬스다.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바꿀 수 있는 방법, 빌리프 워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7 이상이 올라올 때 이때 소멸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7 미만인 경우는 알아차림으로 해결을 시작하셔야 된다. 알아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우토겐도 배우고 있고요. 또 7가지 건전한 신념을 알아차리는 이런 연습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에서 편안함을 찾는 이런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서포터와 커뮤니케이션.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치유의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서포터예요. 서포터가 그래서 무엇인지 요거 하고 그리고 환자를 돌린 이 서포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서포터란 무엇인지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서포터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구 또 지인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간병인이 서포터를 맡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환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소통 관계를 들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곤란할 때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가족과의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즉 서포터와의 관계가 특히 암이라고 하는 이런 난치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포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간다면은 매우 좋은 서포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서포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족과의 관계, 이 서포터와의 관계를 치료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포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짜 좋은 서포터는 어떤 것인지 이걸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진짜 좋은 서포터 첫 번째는 이 서포터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 자신을 먼저 충전시킬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서포트하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보통 우리는 서포트 한다라고 하면은 환자의 욕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서포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또 욕구는 소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질 높은 서포트를 하고 싶으면요, 먼저 자신을 충분히 충전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충전되어 있는가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자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 자신의 어떤 니즈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환자를 옆에 두고 이 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에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충전되어 있지 않다면 서포트하는 그 힘 자체가 힘들고 그래서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데 빼앗아 버릴지도 우리가 몰라요. 눈에 다크서클이 많이 생겨가지고서 그래서 서포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서포트를 반응하는 쪽도 고마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뺏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내가 제공하는 서포트가 내가 충전되어서 좋은 서포트를 제공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로부터 에너지를 빼앗거나 질이 떨어지는 이 서포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먼저 나 자신을 케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어느 쪽을 우선해야 되는지 난 자신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할지 아니면 환자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할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니즈를 옆에 두고 환자의 니즈를 갖다가 충분히 우선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다면 즉 저 사람을 먼저 케어하자, 환자를 먼저 케어하자, 내가 힘들지만 환자를 먼저 케어하자라고 생각하면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뒤에 나 자신에 대한 확실히 나 자신을 케어해주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빼앗거나 질이 떨어지는 서포트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먼저 나 자신의 케어를 먼저 하셔야만 정말 진짜 좋은 서포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 그것은 좋은 서포터로의 자세도 아니고 또 환자로부터 에너지를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 번 같이 듣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막 환자한테 어떻게 한번 잘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방향을 좀 바꿔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서 나 자신의 서포터로서 내가 내 자신의 서포터로서 나 자신부터 충전할까? 나 자신한테 어떻게 상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프로그램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상냥하게 배려할 줄 알아야만 그리고 나서 자신을 충전하고 나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좋은 서포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환자를 서포트하는 것이 서포트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나 자신에게 충족되어 있는 것이 환자한테 있어서도 정말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에너지의 낯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옆에 있으면 에너지를 뺏길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에너지를 주기보다는 주지 못할 망정 뺏는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15년 정도가 있었는데 다양한 방문객들이 병을 무난하는 사람들이 오시게 되는데요. 어느 분은 정말 막 심각한 표정을 막 지으면서 환자가 아픈데 집에 나쁜 일들 또 막 근심 걱정 가득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환자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문객들이 있는데요. 심각한 대화만을 나누고 막 그런 가족 간의 막 안 좋은 소식 막 이런 것들을 막 대화거리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이 에너지를 빼앗는 경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병문 환자들은 막 과거에 이렇게 좋았던 얘기 잘 끄집어내요. 그 환자하고 같이 이렇게 좋았던 얘기, 재밌었던 얘기, 기뻤던 얘기 이런 것들을
뽑아주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손을 꼭 잡게 되죠. 환자들한테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를 주면서 뭔가 희망을 주는 서포터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서포터를 잘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랬을 때 이 전자와 후자 환자한테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디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요? 그리고 또 어느 보호자가 또 되고 싶으신가요? 이건 뭐 답이 그냥 나오죠. 이렇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에너지의 힘이 치유에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도 뭔가 막 심각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에너지를 뺏길 것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그냥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 에너지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 무의식적인 에너지의 주고받음을 통해서 확실히 어떤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서포터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후자와 같은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의사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막 심각한 얘기를 하고 막 하는 환자 옆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과거에 기뻤던 얘기, 즐거웠던 이야기, 에너지를 주는 이야기들 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환자에 가고 싶겠어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있는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좋은 서포트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기의 내적인 어떤 충전, 이런 상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은 진짜 좋은 서포터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서포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좋은 서포터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환자를 서포트할 때요,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잘못 저지르기 쉬운 거.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환자가 따라와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포트하는 경우예요. 서포트를 받고 있는 환자 자신이 스스로 내고 싶은 결과를 무시해버리는 경우예요. 이것은 진짜 좋은 서포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마찬가지고요. 이 서포터와 가족들, 서포터와 주위 사람들,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서포터가 내고 싶은 결과를 서포트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흔히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저 사람이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스키마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좋은 서포터로서는 바꾸셔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환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치료든 사는 방법이든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으로 서포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것이 상대방도 좋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서포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결과를 서포트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좋은 서포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진짜 좋은 서포터라고 하는 것은 축이 상대방한테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고 싶은 결과를 내가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다고 믿지 않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환자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환자가 바라고 있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더욱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리고 또 환자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치유의 과정에서 상당히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한 분 오셨었는데요. 프로그램에 오신 이 환자분이었어요. 남편과 부인이 같이 오셨는데, 부인이
암을 갖고 있는데 유방암 환자시고 남편은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환자분은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만드는 것도 좋아했지만 먹는 것을 좋아하셔가지고서 이 기쁨 리스트를 쓰라고 하니까 모두 다 먹는 거에다 기쁨 리스트에 써놓으신 거예요. 힘이 떨어져갖고 누워있는 상태로 들어오셨어요. 거의 뭐 누워서 앉을 정도의 힘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신 이런 환자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드시는 것도 잘 못 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말라 있었고 체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여튼 충족감이랄까 기쁨을 생각할 때는 이분은 먹는 것을 하여튼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맛있는 거 만드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그런 삶을 살았다가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는 그런 일을 전부 다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 남편이 이제 서포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할 건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환자 본인은 남편이 그렇게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서포터 받는 쪽이니까 불만을 하면 안 돼. 내가 또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 막 주장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이런 서포터를 받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식사요법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식사요법이 굉장히 견직된 식사요법이었어요. 이게 바로 뜻이 생채식 요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채식으로 채소만 먹는 이제 식사요법을 하셨는데 이분이 점점 이제 에너지가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것은 다 참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채소만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좀 힘이 들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와서 환자분이 저한테 가끔은 좋아하는 것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죠.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하다. 드실 수 있으면 드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먹는 것이 그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남편분이 옆에 이렇게 보시다가 상당히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셔요. 불만이 이렇게 있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보고 계셨는데요. 남편분은 본인이 되고 싶어하는 결과를 환자분이 따라와 줬으면 하고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녀한테서 좀 얻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부인분은 그 남편분한테 내가 뭔가 보답해야지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 환자분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본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뷔페같이 약간 이제 본인이 떠먹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하여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하고 그 남편분이 같이 앉아 있고 주위에 이제 쭉 같이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이 걸어 나가시더니 걷는 것도 막 힘들어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더니 한 접시를 이렇게 떠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산봉우리 같이 떠갖고 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잔뜩 떠갖고 오셔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걸 다 먹을 수 있나? 저렇게 마르신 분이 어떻게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걸 깨끗하게 다 드시는 거예요. 막 잘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나가서 한 접시를 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도 너무 많이 먹는다. 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진 그런 것 같은 표정을 하시면서 걷지도 잘 못했던 분이 먹을 것을 보니까 성큼성큼 막 걸어 다니면서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오셨는데 아침에 이제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요. 스트레칭하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 그런데 뭐 누워 계시고 스트레칭 할 때도 누워 계시고 뭐 제대로 의자에 앉는 것도 힘 없어서 막 이렇게 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막 앉아갖고 막 스트레칭도 막 힘있게 하시고 그리고 뒤에는 막 일어서서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막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어제 병원에 갔었다.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원발성 암이죠. 원발한 거하고 또 전이가 돼 있었는데 전이하고 한 것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많이 줄어가지고서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원발에는 그림자만 조금 보인다. 그래서 주치의가 깜짝 놀라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서포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기쁨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의 본성에서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연법에 대해서 자연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녀가 잔뜩 먹는 것을 보고서 이 남편은 처음에는 저거 괜찮나 걱정스러운 표정, 불만스러운 어떤 표정을 지으셨었는데요. 그 부인이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뒤에 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남편도 내가 욕심을 좀 부렸구나. 내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집사람한테 그렇게 서포터를 하고 있었구나. 내 집착이 내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요.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항암제는 하기 싫어. 나 저거 정말 하기 싫어.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서포트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막 해야 된다고 참고 해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마찬가지죠. 환자는 하기 싫어. 서포터는 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죽어.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서포터하고 막 하라고 막 강요하고 이렇게 막 서포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환자가 자기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서 환자 본인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서포터를 하셔야만이 이것이 진짜 좋은 서포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3의 길, 세 번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니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서포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서로의 니즈를 갖다가 확실히 소통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서포터, 첫 번째 조건, 서포트하고 있는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 나 자신을 먼저 충전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두 번째, 잘못된 서포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진짜 좋은 서포터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죠.